재팔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저번 주에 상당히 이런 저것 때문에 좀 많이 바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에게 아마 많은 요청도 왔었었고, 그렇죠? 뭐 서울, 경기도, 대구, 뭐 각종 이게 뭐 부산, 창원 이런 데서도 많이 연락이 오셨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께 해결을 좀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미안해 하던데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려야 집합 건물이 우리가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경제의 효율성 이나 여러분들 재산 가치라든지 미래 가치 그리고 임차인분들은 영업의 이익을 좀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 참고적으로 저번 주에 한 번은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제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밤을 샌 적은 있었는데 그리고 제 사무실에 있는데 아침 일찍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주말에 여의도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임차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때문에 연락을 오셨을 거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 잘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으로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관리비를 내는 주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유자는 여러분들 보실 때 건물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소유자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되죠. 역지사지로 봐야 될 부분이 소유자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게 건물이 얼마만큼 이제 관리비를 줄여들 수 있고 그 건물이 효율화될 수 있는 하자 보수나 이런 거 좀 잘 되게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건물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세 차익도 많이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입점주분들이 임차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럼 상가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입점주분들인 임차인분들이죠. 그러면 임차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주차 수익이 지금 많이 났을 때 그 주차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물론 그 주차 부분에 대한 그 공간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유자분들께서 있죠. 그 잡수입으로 들어온 거를 뭐 장충금을 넣든지 거기에 따라가 적절하게 반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주차 수익을 내게 했던 그 원인은 좀 누구였냐면 입점주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임차인 분들이 왜냐하면 뭐 병원이든 뭐 각종 여러분 그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주차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차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나오고 나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뭐 많으면 2번이겠죠.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관리비를 모두가 탕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을 겁니다. 그래야 입점주 분들께서 특히 임차인 분들의 그 요구 조건에 좀 맞출 수가 요구 조건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 거게 당연하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소유자 분들 중에서 어떤 곳은 제가 이렇게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만나고 이러다 보면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회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봉사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리인이 누가 되든 관리위원이 누가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청렴서약서를 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작성해서 그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든 이 건물의 관리 효율화 그리고 그 관리업체의 부정 비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각종 우리가 용역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의 물품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없애는 부분에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제대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라보고 그 계약 당사자는 관리인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관리인하고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관리업체에 있는 직원분들은 뭐 한 가족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건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격려도 해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장 우리가 입점주 분들이나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이 고려해야 될 점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위원들께 격려를 좀 많이 해주세요. 물론 비리가 있고 이런 거는 척결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되고 했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그 횡령 배임이나 이런 사태가 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의 관리비라든지 건물 효율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많이 격려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관리업체라든지 그런 직원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은 제대로 안 되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직원들도 교체해야 되고 또 인원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효율화되기 때문에 인원도 줄여야 된다 했죠. 조금씩 줄여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여튼 각종 그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관리소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관리업체를 또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래야 건물이 효율화가 되고 건물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재산 가치와 미래 가치 그리고 입점주 모두가 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 있죠. 이렇게 노력을 좀 하시는 부분은 격려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이곳저곳에 듣고 있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집합 건물은 우리가 그 투자 목적을 위해서 온 거죠. 그렇죠. 이제 투자 목적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투자 목적을 위해서 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게 정치판이 돼버려가지고 투자적인 이런 관점,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효율화라든지 이 건물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안 두시는 좀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이 아닌 입점주분들이라든지 소유자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아닌 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안 좋은 정치적인 이렇게 편파적인 이런 거 있죠. 뭐 우파 좌파 이런 식으로 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념적인 색채로 이렇게 진행하는 곳들도 제가 많이 듣고 또 그곳에 상당히 좀 아픔이 있는 곳도 제가 카톡뿐만 아니고 전화를 이렇게 받다 보면 참 아쉬운 부분도 또 안타까운 부분 또 씁쓸한 부분도 제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그 어떤 대처 방법은 좀 알려드립니다.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그걸 꼭 법적인 건 최선의 방책은 협의를 하는 건데 도저히 건물의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도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이 건물 자체가 그런 분들로 인해서 좀 개방적인 이런 상황 또는 투명한 상황이 아닌 뭐 군대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거는 상당히 그 문화 자체가 문제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단호하게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웬만하면 최선책은 어쨌든 협의하고 이렇게 또 다독 깔아가지고 이렇게 나가셔야 되죠 서로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입점주분들과 여러분들 소유자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뽑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은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그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지, 여러분들이 다 모인, 이런 분들이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참 경제적으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도움될 사람들이 없습니다. 도움될 사람이 있죠. 싸우고 뽑고 이렇게 서로 간에 편을 만들고 이념적으로 이렇게 되면 관리업체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여러분들? 건물 관리 효율 안 해도 되니까요. 누가 어떤 효율화 되게끔 만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관리업체는 가운데 있고 소유자 입점주분들이나 관리위원이나 관리인들께서 같이란 가족인데 가운데서 이간질 시켜가지고 싸우게 만들면 가운데 있고 요쪽에 있는 입점주분들 소유자 아니면 또 어떤 편을 만든다든지 요쪽도 마찬가지고 편을 만들고 이래 되면 그럼 요쪽에 A라는 요 집단에서는 이 관리업체는 이쪽으로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바쁘다 보니까 요쪽 B라는 집단에서 이쪽으로 이야기하고 그럼 요쪽에서는 이쪽 말 듣고 저쪽 말 듣고 이간질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쪽에 힘이 쓸릴 것 같으면 요쪽으로 가고 아니면 요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풍지박살 나는 쪽은 우리가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과 관리인이든 관리위원은 결국 입점주분들이 추대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건물에 피해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거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협의를 좀 하시고 그리고 그 건물 자체에 여러분들 관리인, 관리위원께서는 투명해야 돼요. 개방적이어야 되고 항상 봉사정신으로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자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하더라도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5번, 6번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그분들의 뭐 불편한 점을 듣고 오히려 관리업체에 있는 관리소장 이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그 제대로 안 될 때는 관리소장을 자주 바꾸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일 잘하게 하는 거고 물론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직원들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시고 왜 똑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여러분들도 법인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뭐 커피숍이든 아니면 뭘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보면 똑같은 월급을 주는데 어떤 직원분들은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또 시기 질투를 하고 월급만 올려달라고 날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제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어떤 부분에서 그 회사의 어떤 문제점을 간파해서 그걸 개선하도록 이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장님들이나 여러분들 그쪽의 직원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월급을 안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쪽에 초점을 여러분들 두시면 아마 그 건물은 효율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늘 앉아 그런 부분이죠. 그 소유자분들 중에서 특히 앉아 세종시에서 그런 일이 참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전화를 굉장히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가 거기에 있는데 제가 정부를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왜 어떻게 세종시에서 집합 건물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벌어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청와대 쪽에 국민 뭡니까 이거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청원 있죠. 국민청원이죠. 국민청원을 했으더라도 집합 건물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방송국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시행사의 횡포 그리고 시행사가 관리업체를 데려와서 관리비가 많이 늘어나고 또한 각종 그 건물에 대한 하자 이런 부분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내려왔던 아주 안 좋은 병폐들이었거든요. 아주 피폐한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세종에서도 보니까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소유자분들 그리고 입점주분들만 피해를 당하는 관리단이 아직 조성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피해를 당하고 또는 어떤 대표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했는데도 제가 이 말씀은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부터 이렇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대표를 시행사가 이블럭 끈앞을 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자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상금을 받아서 그냥 청산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물 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소유자분들께서 입점주분들께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보상금만 받고 그냥 그 건물이 엉망이 되고 여러분들 재산권, 미래 가치, 시세 차익 이런 부분도 전혀 없어지고 앞으로 건물값만 계속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늘 가슴이 저리고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전화를 주실 때는 참 내가 바쁘긴 합니다. 여러분들 바쁘긴 해도 제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전을 경험을 대출시키고 이런 거 저는 많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경찰서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고 민사사건, 형사사건 이것저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겪었다는 겁니다. 많이.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비상대책위원회들이나 이제 만들어지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겪은 분들은 몇 명 안 되시거든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많이 상처도 받고 서로가 이렇게 하죠. 그런 여러 가지를 저는 많이 겪었고 음에도 받기도 하고 입점주 분들한테 뿐만 아니라 소유자분들 이런저런 거를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다 겪어왔고 그런 과정을 겪고 지금은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도 강의 내줬고 우리 지금은 어떻게 하면 집합 건물의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건가 그리고 효율화 그리고 모두가 다 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에 좀 많이 관심을 두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두서없이 말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선은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회부터 이제 지금 꿀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밴드를 만드셔가지고 밴드에서 여러분들 공감을 얻도록 하십시오. 소유자분들한테 공감을 꼭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절차적인 걸 다 알고 있더라도 바보같이 행동하시라는 건요. 저도 심지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내 사항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A4 용지로 해서 입점주 분들뿐만 아니라 시행사는 이렇게 지금 알려드렸을 때 제보고 욕이란 욕을 다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쌍욕을 하기도 하고 근데 많은 걸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비대위나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내 재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왜 저렇게 무책임해 할까? 자기 재산인데. 그리고 나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이게 정치적인 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경우는 자기 것만 생각하고 그럴까? 여러 가지 교차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씁쓸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람이 좀 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거치고 이런 거거든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화를 오는 분들한테 늘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이 낮을 필요가 없는데 왜 낮아져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은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도 낮은 자세로, 수도자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 주십시오.
우리가 강하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저에게 예를 들어서 5번을 때리면 맞아주는 겁니다. 엄청 내가 강한 사람인데 한 번 그냥 탁 때리면 그냥 모든 거 휩쓸어서 다 넘어갈 사람인데 그만큼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도 그렇게 이게 약한 사람이 강한 척하면서 이렇게 때렸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쓰다마주고 그냥 좀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이 진정한 강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정말 모르는 어린아이가 떼쓰고 잘못된 걸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다 이러는 거 이런 부분이 어른인 듯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도자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 봅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보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데도 자식들이 왜 모르느냐 하면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애들이 예의 범절도 없을 때도 있고 우리 자식인데도 그렇죠. 여러분들 자식이 그럴 때가 있죠. 그건 좀 씁쓸하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씁쓸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좀 타일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고 알게 되듯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함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듯이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라고 보십시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제가 비대위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거는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모로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가 않은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저는 정말 산전수전이라는 것을 다 겪고 정말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그런 부분입니다. 낮은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수도자의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울분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강인한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과반수 통과될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건물이 반듯하게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세상의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강한 존재인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 주시면 여러분들이 상가는 훨씬 잘 될 겁니다. 주상복합 상가도 마찬가지고 수익형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는 볼 때 많은 전국적으로 변호사분들이나 이 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봐왔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변호사분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명료하게 어떤 방향성 있게 이렇게 지침서가 되는 변호사는 제가 뭐 이렇게 안다 하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전혀 저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그 서울에 있는 부종식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에 그 카페가 있습니다. 부종식 변호사라고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집합 건물에 관련된 각종 질문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성심껏 잘 올려주시고 그 성심껏 올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다른 변호사분들의 이렇게 카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변호사를 많이 만나보면 집합 건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거든요. 좀 뭐가 중구난방이라 해가지고 방향에 대한 지침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종식 변호사에 있는 그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시고 좀 많이 좀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오시는데 제 사무실에 어떻게 이렇게 관리사무소에서 알아가지고 어떻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 전화번호를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 사무실로는 되도록이면 연락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알려는 드리지만 되도록이 아닙니다. 100%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100% 여러분들이 문자로 처음에 여러분들 소개를 해주시고 그게 따라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전화를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전화번호는 010-6410-7418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010-6410입니다. 6410-7418번입니다. 이쪽으로 문자로 반드시 저한테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외부 전화를 잘 제가 안 받거든요. 되도록이면 바쁘기도 하고 이것저것 그냥 이게 자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꼭 좀 여러분들 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집합건물에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질적으로 이런 걸 도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정신적으로라도 제가 많은 걸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억울한 점이나 여러분들 재산권 보존을 위해서는 제가 성심껏 다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분명히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계신 분들은 아마 저를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무적으로 정말 여러분들한테 성심성의껏 있는 그대로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이런 것이 있으시면 문자로 연락을 주시고,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5가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조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모두 우리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그리고 효율화되고 재산 가치가 높아져 가고, 그리고 임차인 여러분들은 관리비가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저는 늘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우리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곳에서 부정비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깨끗해져도 우리나라의 상가가 훨씬 효율화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